안녕하세요. 보디헤어 플란트 유아정 원장입니다. 모발 이식하는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샴푸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거예요. 오늘은 저희 보디헤어 플란트에서 수술 후 다음날에 샴푸하고 후관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저희 후관리 키트가 있어서 그 키트 물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해서 샴푸하고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과정부터 보실게요. 먼저 수술 다음날은 본원에서 드린 드레싱 샴푸를 이용해서 샴푸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드린 드레싱 샴푸를 이식 부위에 살살 발라주세요. 그리고 젖은 꺼즈를 덮은 후에 불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정수리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정수리에 샴푸를 바르고 젖은 꺼즈를 위에다가 덮어두었고요. 나머지 채취부나 이식하지 않은 부분은 드레싱 샴푸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일반적인 샴푸하는 것처럼 샴푸를 진행합니다. 샴푸를 불리는 시간은 3에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그 후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꺼즈 떼어내고 두피 전체적으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돼요. 드레싱 샴푸 안에 들어있는 소독 약재는 두피 점막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씻어낸 후에도 살균 능력이 유지가 되어서 환부를 드레싱하는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수술 직후에 드라이기 해도 되냐 묻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드라이 하셔도 돼요. 다만 너무 뜨거운 바람 피해 주시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 전체적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수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해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합니다. 챔버 안에 들어가서 산소가 나오는 헬멧을 착용하게 되고 이때 귀가 좀 아플 수 있어서 귀 먹먹할 때 코 막고 귀 뚫는 그거 아시죠? 그거를 잘 해주시면 귀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부분 환자분들이 크게 힘들지 않게 고압산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압산소 치료 20-30분 정도 시행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수술 부위 잘 됐는지, 채취 부위 잘 됐는지, 이식 부위 잘 됐는지 확인하고 귀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는 빗질 영상은 비삭발로 후두부에서 모낭 채취한 후에 직후에 이렇게 보인다. 거의 채취 부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헤어라인 부분에 이식을 한 환자이기 때문에 헤어라인 부분에 드레싱 샴푸 바르고 젖은 꺼즈를 역시 덮어서 불리는 과정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드럽게 드레싱용 샴푸를 통해서 우리가 세정을 해주고 불린 후에 꺼즈 떼어내고 미온수를 통해서 잘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후에 모낭 잘 들어있는지 혹시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요. 역시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고압산소 치료 시행하게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수술 후에 멍이나 붓기를 줄일 수 있어서 바로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귀가 너무 아프거나 이전에 중이염 수술을 했거나 기관지 확장증이 있거나 정말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받으시기 때문에 피부 회복도 빠르게 하고 붓기나 멍도 예방해서 티 안 나게 바로 출근하고 일상생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줄삭발 시행한 분이에요. 줄삭발 하기에는 머리가 조금 짧아서 목덜미 부분은 줄삭발 부분 조금 비칠 수 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괜찮다라고 하셔서 줄삭발 시행했고 아까 본 비삭발보다 조금은 티가 나지만 그래도 삭발보다는 훨씬 덜 티가 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 하실 수 있고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수술 후에 바로 샴푸가 가능하고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수술 후 붓기를 예방하고 좀 더 빠른 모발의 생착을 도와주고 빠른 회복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수술 후 관리 키트 가방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지퍼백, 투명 지퍼백이 있고 일회용 위생모. 먼저 위생모는 수술 당일날 모발이 혹시라도 모낭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식 부위가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드레싱용 젤을 좀 두껍게 발라드리는데 젤을 바른 상태로 귀가를 하는 게 여기 앞에 묻어 있으니까 조금 티가 나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부분을 좀 가리고 싶다라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회용 위생모를 씌워드리고 수술 부위에는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이제 지퍼백 볼게요. 지퍼백 안에는 이식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식 부위가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기 있는 생착 스프레이를 이제 수시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미산성 차화염소산수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식 부위나 아니면 채취 부위, 상처난 부분에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보습을 해서 수술 부위의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집에 갔는데 마르는 거 신경 쓰이는데 뒤에 간지럽다, 땡긴다 이런 약간 피부 자극이 되는 느낌이 들면 수시로 이걸 갖고 다니면서 뿌려주시면 돼요. 머리카락에 닿는 것보다는 수술 부위, 두피에 직접적으로 닿는 게 좋아서 머리카락 있다라고 하면 머리카락 약간 살짝 치우고 이거 뿌려주시면 됩니다. 수시로 뿌려주실수록 좋아서 갖고 다니면서 2주간 뿌려주세요. 그리고 수술 후 붓기 예방을 막기 위해서 아이스팩 들어있는데요. 이제 3일 정도 이 부분이 부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이 있어요. 97% 정도의 환자분은 큰 붓기 없이 넘어가는데 3% 정도의 환자분은 눈 주위의 붓기를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3일 정도는 이거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해두셨다가 수술 부위 말고 이마에다가 좀 이렇게 대주시면 수술 후 붓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눈 주위가 붓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고요. 3일 정도 지나가지고 눈 주위가 부었다라고 하면 이걸 따뜻하게 데워서 온찜질팩으로 써주세요. 림프 순환이 원활해져서 눈주위 붓기를 좀 빨리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요거는 한 3장 정도 들어있는 베개 커버예요. 기절개를 하면 베개 베고 주무셔도 돼요. 간혹 모발이식 후에 앉아서 자야 된다는데 진짠가요? 이러면서 앉아서 자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개는 피부를 절개해서 꼬매는 거기 때문에 이가 눌릴까봐 앉아서 자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기절개는 괜찮아요. 베개 베고 주무시면 돼요. 편하게 주무세요. 대신 베개에 닿을 때 뒤에서 상처가 좀 넓은 부위에 얕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가 묻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개에 피 묻으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요거 깨끗한 거 깔고 주무시라고 베개 커버가 들어있고요. 꺼즈랑 드레싱 샴푸가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술 후에 2주간 꺼즈 샴푸법을 통해서 샴푸를 하시게 돼요. 이 드레싱 샴푸를 사용을 해서 이 통은 왜 이렇게 연고통처럼 만들었냐라고 하면 손으로 떠서 바로 이렇게 잘 발라주라고 이렇게 있고 꺼즈 안에 있는 거 빼서 이렇게 잘 덮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수술 후에 배고프니까 간식 드시라고 넣어놓은 두유예요.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수술 후 관리 키트가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봤고요. 수술 후에 샴푸만 잘 하시면 사실 샴푸하고 머리 잘 말려주시면 요새는 그렇게 많이 막 쉬거나 하지 않고 거의 바로 출근하세요. 머리만 이렇게 잘 만지고 수술 부위만 덮으면 크게 보이지 않고 비절개는 체력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크게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회복 키트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회복 수술 후 관리만 잘 해주시면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모발 이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발 이식하고 다음 날부터 샴푸해도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샴푸해 주셔라. 또 모발 이식 후에 소독용 샴푸를 사용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소독약 같은 거 따로 바를 필요 없이 간편하게 드레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